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번 주 내내죠. 사실 지난주부터 기도했는데 이번 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목전에 있다 보니까 FOMC에 대한 이야기, 특히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75bp냐 100bp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월이 어떤 어조로 얘기를 하느냐, 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만큼 좀 강한 매파성 발언을 보이느냐, 뭐 이런 쪽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FOMC 좀 이제 지겨우시려고 그래요. 네, 근데 나는 75bp 나오든 100bp 나오든 그건 나오자마자 환율이 어떻게 튀나. 환율.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율을 이용해서 롱숏을 하는 그 기계 알고리즘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시가상위 20개 종목을 장기판에 말로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시죠. 오늘도 이 장중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아침에 뭐 600억 통화 수합했는데 이걸 바로 부인을 하니까 이제 환율이 1388원에서 1394원까지 쭉 가고 이게 실제 장에는 1400원까지 갔어요. 튀더라고요. 그 이후로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시 내리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이 이제 저는 어떤 전략을 세우려고 그러냐면 75pp를 하든 이제 이게 그 후의 파동입니다. 네네. 예. 1,400원을 넘으면 우리 시장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쏙 걸었다는 얘기고 75pp를 하든 100pp 하든 그럼 75pp 지금 분위기로는 100pp 분위기 공포 줬다가 75pp 하면 이제 뭐 시장이 또 안도랠리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발언을 강하게 하거나 하면 오히려 숏을 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율 딱 볼래요. 아.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SY축에 환율 10원 단위당 올리는 거예요. 10원 단위당 삼성전자 500원씩 내릴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400원을 뚫어가면 우리 삼성전자 5,500원 깨고 내려가고 선물도 5 내지 7 급락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대충 2,300 깨는 거 뭐 이런 스타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100bp를 하든 75p를 하든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그런데 1,380원을 깨고 내려가는 에너지.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기대감이 오늘은 한국은행에서는 실무자들은 뭐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그거는 뭐 우리 또 한미 정상회담 이것도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내일 거기에서 진짜 그 이후에 실무진에서 통화 수합 나오면 오히려 또 그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환율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3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 지금은 엔솔만 버티게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스위칭이 되나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오면 환율 무엇보다도 체크를 해볼 것이고 개별 종목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는 그러면 FOMC 결과가 나오면 그게 뭐 75bp든 100bp든 간에 어쨌든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데이터가 또 좌우하겠죠. 뭐 다음에 CPI라든지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갖고 노는데 방어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게 저는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금의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은 하면 죄송하지만 정권 교체는 아직까지 안 됐다고 봅니다. 밑에 단에는. 금융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림인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엔솔 그래프입니다. 신규 상장 27일 날 여러분들 59만 원에서 35만 원 쌍바닥. 그래서 제가 35만 원대에 사갖고 제가도 요 42만 원에 45원 땡칠 줄 알았어요. 이때가 이제 이 뉴스 7월 27일 날 뭐 2억주 나온다, 보이에서 풀린다 상당히 겁줬던 맞아요. 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주가는 여기서 50만 원을 넘는 에너지 줬습니다. 이만큼이 저는 뒤에서 합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엔솔 매수 뒤에 뭔가 합성된 파생 에너지가 엔솔 매수한 걸 청산할 때 어떤 작동을 하느냐를 앞으로 추적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루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죠. 이게 1월 27일 날 하루부터 오늘까지의 총 엔솔에 대한 규모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외국인들은 1조 4천억을 때렸습니다. 네. 엔솔 계속 빨간 건데 계속 사거든요. 근데 27일부터 지금까지는 1조 4천억. 근데 연기금 보시죠. 5조를 샀습니다. 저는 연기금이 저는 받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만 빼볼까요? 28일부터입니다. 플러스입니다. 390억. 그러니까 그런데 또 7월 27일로 바꿔볼까요? 1조 샀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요게 그 공포를 줬지만 이때부터 10만 원을 올린 겁니다. 1조. 예. 네. 그리고 이때는 연기금이 7천억을 샀습니다. 네. 요게 언제 수익증 되나 보겠고요. 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이거보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제가 이 연합인포맥스와 인연이 되면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21년 12월 7일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 1월 달에 이 방송 코너에 나와갖고 앞으로 제 그 인맥에 관한 정보인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때는 다 소부장 삼성전자 그때 분위기. 예, 네. 2021년 12월과 네. 1월 달 막 8만 원에서 9만 원 막 가고요. 아주 난리 났었죠. 이때 앞으로 25조나 30조 파는 것 같으니까 다 엑스트 하십시오. 바이오도 엑스트 하십시오. 까까오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실제 한번 파동을 보시죠. A, B, C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까지 그러게요. 뺄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일 예, 거라고는. 이 정도까지는 네. 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 1월 11일 9만 원 찍은 날부터 지금까지 26조를 때렸습니다. 근데 연기금 보세요. 14조를 때립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이래요. 해외 대체 투자, 해외 부분을 늘리고 우리를 줄이려고. 이거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이게 제가 그 연기금의 그 대체 투자, 해외 투자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제가 금년 연초에도 증권주나 해외 투자한 것들, 대체 투자 채권 많이 갖고 있는 것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하지 말라는 걸 경고해 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 분석이 있고 뭐 그 내부적인 어떠한 또 방향성 있고 뭐 미래에 뭐 엔솔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어떠한 그 집행하는 그 에너지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해외 대체 투자 이 부분을 뭔가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수합을 하겠다고 그래요. 한국은행하고 이거 빨리 이게 이제 뭐 뭔가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갖다 대기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돈 빌려다가 달러 사서 해외 대체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빨리 막아야 됩니다. 이런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가 나와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제 모습에 제 펀더멘탈하게 한번 분석하면 뭐예요? 계속 주먹이 앞서갖고 때리는데 롱숏에 이용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런 상황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도 영향을 받지만 그보다도 좀 국내적인 환경적으로도 좀 문제가 그렇죠. 많다라는 내부적인 지금, 구조적인 제도적 문제도 있고 팔로우더맨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전략을 간단히 얘기해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전략만 바꿔도요. 해외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해지들의 롱숏 이거 발로 수익증 해버립니다. 그럼 쇼커버링 들어가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거 한번 보시죠. 개인이 46조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고액자산가 가장 그 고통스럽게 그 상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고액자산가들. 예. 네.
그 전세 자금 5억 뭐이 받은 거를 내년에 내줘야 되는데 내줘야죠. 예, 네. 그걸 7만 원 8만 원대 삼성전자 몰빵을 해버려. 은행에 넣자니 이자 적고. 근데 지금 손실이 그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한 종목당 억 달러 해도 뭐 불안하지는 않고. 이런 투자자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세 자금 들어갔거나 목돈 들어간 것. 네. 뭐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시차가 걸린다는 얘기죠. 돈이 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타임렉이 걸리거나 뭔가 새롭게 안 들어오거나 하면 그 부분은 본인이 레버리지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최하위원은 그걸 털려서 갚아줘야 되는 상황도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삼성전자 밑바닥 특히 내년도 3월 그러니까 이사 주기에 삼성전자 예측도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보이지 않게 현장 바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매크로 분석보다는 밑에 우리 물 담그는 발의 밑에 현장을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장 현장주의. 네. 네. 이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헤지펀드 우리 공격하는 거 없어져요. 그럼 환율 안정돼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종종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유난히 강한 어조로 왜냐하면 말씀해주시네요. 오늘 제가 오다가 진짜 통화 수합 진짜 하나 이거 열받아 갖고 이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이지 않게 어떤 또 시장을 만드냐면 방송국주 올라가는 거 여기에 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나오는 현상에서 또 일어나는 현상을 봅니다. 요새 방송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연일 상을 치는 종목도 있고. 지금 YTN 아주 그냥 네.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 YTN의 대주주가 누군가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에 MSC나 H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구조조정이거든요. 민영화 사실 구조조정. 네네 결정된 바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쵸. 일단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게 민영화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요새 같은 장을 보면 현장에다 보면 요새 같이 종목장 신나는 장 없어요. 지수는 빡세 가지고 오히려 공포를 주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시가상이 30개, 50개 종목은 아주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를 아주 피말리게 하고 아주 그냥 늪에 빠지하고 그다음에 개인 선호 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거의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끔찍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관리는 없고 그러면서 시장에 순환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간단히 얘기해서 급등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종목장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갇혔다는 얘기는 종목이 화려합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종목은 화려한데 예. 지수는 갇혀 있다. 예. 그러면 내 종목은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도 그렇죠. 되는 거고. 이게 1대9 네. 8대2 법칙이에요. 대부분이 좋아하는 대형주나 시가나 지수와 연동된 것들 아무것도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툭하면 삼성전자 사지 않았습니까? 국민주. 예, 국민주가 됐어요. 네. 46조니까 이게 거의 국민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흘러내리면 우리나라 1등 주식인데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보면 이 전략이나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FMC에서 지금 75bp 합니까? 100bp 합니까? 이런 거를 지금 따지고 있다고요.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 주신 거고 조금 이제 큰 얘기, 글로벌적인 얘기로 오늘 또 이 부분이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런 가운데 푸틴이 군대 동원령을 또 발동을 했습니다. 예비군 30만 명 이제 부분적인 군 동원령을 낸 건데 사실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전면전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좀 많이 불안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또 이번에 상하이 협약에서 나오면서 이제 동원령 내리겠구나라고 벌써 밑바닥에서는 돌았습니다. 그런데 동원령이 내렸다 해갖고 옛날같이 뭔가 직접적인 뭐 이게 확전되고 이 개념보다는요. 부분 동원령 내려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크림반도 합병하면서 시간 벌기 게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동원령 내려갖고 시장이 또다시 뭐 천연가 오늘 시간회에서는 그쪽 관련된 석유나 이런 것들 올라요. 네. 오를 때 대반등 때 파십시오.
오히려 전에 저희가 천연가스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LX 인터넷 이제 그쪽 에너지가 이동됩니다. 천연가스가 19불까지 갔다가 7불 빠지고 오늘은 지금 4% 정도 올라요. 그래도 10불 돌파해서 치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대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푸틴이 이런 전략 세웠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유럽이나 다른 소비자들이 대체 수요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보다는 뭐 사우디산이든 아니면 미국 오히려 미국 셰일가스 이렇게 에너지를 오히려 더 그리고 카타르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있을 때 그 현상 동원령 내렸습니다. 저는 저것이 어떠냐 오히려 천연가스 이런 건 매도하고 태양광 매도하고 오히려 이쪽이 먹자. 이제는 음식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옥수수값, 밀 가격 이런 걸 동향을 보겠고요. 네. 오히려 또 하나는 사우디 쪽. 네. 사우디 쪽하고 카타르 쪽. 그러니까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탁 치고 올라오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주도주냐?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라면 18,000원에서 25,000원 박스라고 봅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개별적으로 매각 기대감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주 핵심을 질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럼 산업은행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또 이동된다 그러고 거기에 팔로우덤 하면 우리 그러니까 그 산업은행에와 연결된 주식들의 그 주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보시면 그냥 박스로 이용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부분도 연결력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게 그 오히려 물류가 막히고 천연가스 오르고 이 공포가 같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그 생각지도 않았던 인플레이션으로 이 푸시가 됐다면 이제는 한쪽이 풀리고 있어요. 그거에 얘가 하나 투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막힌 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막힌 상태에서 또 전쟁이 확산되면 이게 공포인데 한쪽은 열려놓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 동을 딱 보고 느낌이 이제 리오프닝 주나 더 확산시켜야겠다. 그게 조금 점핑하는 전략이지만 그래서 하나 투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0월 달부터 일본 이제 무비자 네네. 제가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는 많이 갔지 일본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번에는 좀 가볼 생각입니다. 가까운 또 일본을 안 가보셨군요. 제가 좀 싫어요. 제가 좀 보수적 성격이 있고 또 일본 이렇게 해서 기회가 많았지만 난 일본을 안 가.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을 좀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몰래 혼자 그냥 토요일 갔다가 일요일 쓰고 이런 걸 해서 시도를 많이 해보겠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그 다음에 일본 면세점이 JTC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20대, 30대들 제주도 가느니 가성비보다는 일본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20, 30대 또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20, 30대 지금 영끌했고 그 다음에 코인 망했고 주식 오히려 그걸 스트레스를 여행으로 풀 것 같습니다. 그거 에너지가 저는 큰 틀을 하나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거 이거를 어떻게 추적하냐면 전 이렇게 추적합니다. 여러분들 제 꿈이 네. 그 드라마의 K2인가 재벌들 간의 파워 게임 싸워하면서 경비원 멋있는 네네. 사람 뭐 이름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K2. 어. 거기에 재벌 회장님 여성분이 인공지능 이름이 거울아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울아 얘 뭐 하고 있니? 그러면 거기 다 정보가 다다다 인공지능에 다다다 나와요. 정보가 파워거든요. 제가 이 방송의 제목도 팔로우더면 팔로우더머니 그렇죠. 이런 게
이 인공지능 AI가 모든 제가 의미 있는 사람들 보면 사진을 다 갖다 놓고 해서 다른 사람은 못 읽어요. 그러면 내가 보면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거울하지 그게 제 최고의 꿈입니다. 정보를. 예. 네. 정보가 파워거든요. 네네. 빅데이터가. 저는 더 간접적으로 그걸 또 어떻게 제가 하면 전 상장 종목을 이렇게 돌립니다. 요거 하나의 샘플로만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 대표되는 스마트폰, 반도체, CPT, 원전, 로봇, 배터리 이런 것들을 격자 모델로 구획화시켜 갖고 매일매일 종가의 움직임을 하루 이렇게 스크리닝을 합니다. 이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에너지가 죽고 있고 어느 쪽이 들어오고 있고 뭔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리 방송은 팩트리이기 때문에 다 한 다음에 이걸 초기에 잡아낼 수 있거든요. 요새 이쪽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위드 코로나 이제 풀어지면서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펫배터리 다음에 자율과 오히려 IT들이 들어옵니다. 네. 전번에 이제 한미 컴퓨터나 SNS 때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리고 그런 이런 물줄기가 들어오네.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IT 중에서도 좀 세분화시키면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디램, 스마트폰 네네네. 아닙니다. 그러면 자율과 연결된 갖다 해서 로봇, 인공지능 AI,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특화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4차 산업혁명과 좀 그쵸. 관련된 IT 쪽. 그러니까 IT 소비자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2대 8이에요, 거기도. 올라가는 거 10에서 20%. 100개면 두세 개, 8개는 다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오히려 지금은 매크로 분석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격자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물줄기의 흐름이 저는 이걸 쭉 보면 SOC 들어오고 있고 신형 SOC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굴삭기. 네. 땅을 파고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또 옆에 반도체 공장이나 큰 공장 들어가려면 전력이 그러니까 셧다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력 수급 어떻게 되나? 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이걸 유턴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청주 시민 걸 쫙 빨고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수급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평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저는 이게 제일. 그러려고 그러면 아이디어. 전력을 저장하거나 전력을 그런 것들을 저항을 맡아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업들이 요새 막 움직여요. 미리.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장 근본주의라고 제가 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저는 분기점 같아요. FOMC가. 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뺐다 가거나 바로 가거나 이제는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집중하냐가 더 중요해요. 아니 지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300 깨갖고 다시 또 2400, 2500 올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다 떨어져.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리고 박스피라는 거는 지수 관련주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 관련주 안 간다는 얘기는 대부분 갖고 있는 내 거 안 간다는 얘기가 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제일 돌아버리는 장입니다. 맞습니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20% 압축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러면 딴 거 손절하고 가야 되고. 이게 엇기는 분들은 진짜 지금 녹아나는 장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모르면 이 물줄기도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지마를 제거법으로 철저하게 제외시킬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제거법에 들어가면 아프시더라도 끊어야 되는 장입니다. 이 박스피가 얼마 동안 길어질지는 저는 이 전체적인 환율이나 세계적인 매크로 이 상황이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 장이 뭔지 아십니까? 볼까요? 3년 동안 삼성전자 5만 원, 6만 원이에요. 앞으로 3년이요?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박스피를 옛날에 6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1700 오면 땡기고 2000만 넘어 2100만 원 두들겨 봤을 때 그때는 화려한 종목장이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삼성전자, SK이 갖고 있는 사람이 7을 따는 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제도적인 포트폴리오 변화 그리고 빨리 MSCI 선진국 주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바로 들어올 겁니다. 포트 시장이 바뀌니까. 그런데 그게 빨라봤자 전 2025년입니다. 그럼 지금 2022년이요. 3년 후에 3년 후. 그래서 제가 가장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박스피 그리고 화려한 종목장. 그런데 2대 8로 움직인다. 80% 안 가고 20% 가는데 그 20%가 분명히 끌개가 있어야 된다. 네. 그 끌개를 미리 찾아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미 급등한 그중에서 급등한 거는 하면 안 돼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펫배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세비컴이니 그다음에 성일하이텍은 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주에서 하나기술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A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동을 주면서 올리나 그래서 하나기술은 6만 7, 8천에 사면 분명히 한번 제도 한번 장 상관없이 땡기면서 그것 때문에 세비캠 성일하이텍을 팔아먹는 수법을 쓸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래프 분석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외국계나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 할 때 운용자들의 시각이 꼭 그래요. 중심 종목 팔아먹을 때 선도주 팔아먹을 때 후발주에 스타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 놓고 그걸 땡기면 선도주가 안 빠집니다. 그럼 사람 심리가 얘 다음에 이제 대장이 또 다시 가겠지. 그때 그거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전법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생각대로 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흘러내리고 있고 오늘 이게 보세요. 6만 원짜리가 18만 원까지 갔다 지금 흘러내리잖아요. 요거 오른 폭의 딱 반이 오늘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상승폭의 반 뺐어요. 저는 요거는 10만 원을 만약에 깨면 한번 들어가 볼래요. 그럼 뒤풀이 파동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그 공포 속에 이 종목 보세요. 하나기술. 7만 8천 원. 오늘 같은 날이요. 네. 이거 거래량은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에요. 이런 에너지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사실 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이런 에너지 나올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얘 10만 원 만들면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그러면 이제 생각이 얘 다음엔 못 가. 그렇죠. 그걸 이제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흐르는데 저는 여기서 찾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빌리티 전반적으로 좀 크게 보시는 거죠? 여기에 끌개가 사우디 네옴입니다. 아하. 2030 프로젝트고. 네. 그러면 이게 뭔데가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자율 센서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단이나 네. 그 베어링이나 공구나 뭐 이런 전력 설비나 아니면 센서나 중소형주란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더블 가도 지수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친한 종목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정부가 이 데이터가 뭐냐면 국토교통부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저께인가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거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UAM하고 뭐 그 데이터입니다. 이게 로드맵이에요. 2030년까지 순서를 어떻게 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깍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인데 제가 추석 전에 그 외국인 5천억 산 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합성돼 있는 거로 생각해라. 그래서 대형주는 오히려 때려라. 현대모비스 22만 있으면 이 그림을 생각해서 대응하라. 이게 파생시장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9월 8일 말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때 좀 들뜨지 말고 오히려 정리를 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부품 따러 가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공장 들어갈 때 그 구스닥 끼질 수 있는 뭐 현대건설 기계나 뭐 이런 걸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현대모비스 20만 때리고 또 죽여요. 근데 20만 원은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만 원에 사서 22만 원의 요 수익률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추세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박스피라는 얘기죠. 이게 살아나려면
전차 군단이 행진하고 지수가 막 이제 2,500이 아니라 3,000도 보이는 장이고 거래 대금이 막 10조 이상 들어오고 이런 장 언제 올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의 상황으로는 요원합니다. 안 보여요. 야, 저도 안 보여요. 네네. 안 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걸 계속 추적할 건 파생시장의 롱숏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얘기해서 녹아난다는 표현이 들고 있으면 언젠간 기회를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대형주를 네.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그런데 그때마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갖고 어떤 분은 그 알게 모르게 강제 매도당하나 하면서 늪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스타일을 놓고 실제 수익률은 카타에서 YTN 같은 게 갑자기 그냥 상한가 같은 거 2번 쳐버리고 이런 장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근데 그런 것들 보시면 철저하게 1, 2년에 이나 또 박살 낸 주식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종목의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끌개가 있습니다. 설계 M&A가 있거나 구조조정이 있거나 정책 방향성이 있거나. 그런데 그거는 다 그동안 일반들은 다 거덜내서 쳐다보지 않는 쪽. 그쪽에 물이 들어와서 종목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만들어진 거는 철저하게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걸 하나 쏘는 이거 1, 2, 3로 이미 급등한 저는 이거 6개월 동안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1단 상승, 2단 상승 120일 기준으로 120일 지지할 건지 더 뺄 건지 그리고 여기에 끌개인 예를 들어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다른 에너지 오히려 주도주는 바뀔 거다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벌써 금년 연초에 그 NX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결고리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벌써 한 게임 다 끝난 종목들입니다. 저는 이건 팔아먹는 수법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이 뭘까가 전 중요한데 아까 다시 한번 가보죠. 네. 그게 저는 정부의 지금 거래대금이 7조 8조 밖에 안 되는 시장에 가뜩이나 없었는데 더 줄어요. 더 줄 수밖에 없죠.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변 그래서 오늘 나는 75bp 하든 100bp 하든 저는 또 한 요번에 2300을 깼다면 100포인트나 150짜리 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삼성전자 5,000원 올리는 거예요. 5만 원을 5만 5천 지지해주면 6만 원이 고점일 것 같고요. 5만 5천 원을 깨면 한 2천 원 더 그럼 100bp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퉁 빠졌다. 이건 V자로 그냥. 근데 그때 또 5만 8천이나 6만 원 또. 그러면 이거 사고 팔고 매매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클러스터 만들기. 클러스터. 뭔가 단위. 네. 그러니까 물 들어올 수 있거나 길목 지킬 수 있어서 저는 현대그룹이나 이런 쪽에는 이렇게 클러스터 만듭니다. 어떻게요? 이제 아까 그 펫배터리의 기존은 이제 난 글로비스 볼래요 이제는.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오토부, 현대건설. 지금 저기에는 사실 한동안 물줄기가 들어왔었던 뭐 지금도 사실 이게 끝났나라는 거에는 의문이 많지만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건설이라든가 SOC 항상 강조해 주시는 다 섞여 있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까? 저는 현대건설이 저는 그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네온 프로젝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온 프로젝트 이제 이거를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뭐 아침 방송에 이제 이선혁 부장님을 모시고 대화할 때 이게 하나의 테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그들의 어떤 아주 생존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가 생존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시각이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 네. 저는 그 사우디에 갑자기 사우디가 갖다 얘기해서 원유 팔아갖고 어떤 국민의 이런 거보다 서비스 관광 이런 4차 산업으로 가겠다는 생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내에 그 도시나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주축이 현대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2030년까지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가는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라는 돈이 거의 뭐 600조 들어가나? 네.
거기서 제가 바라는 거는 10%만 따와라. 제2의 중동의 붐. 분명히 나옵니다. 11월 달에 그게 우리나라 사우디 빈살만께서 오십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주축되는 종목이 저는 삼성그룹은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 삼성물산 아니야. 삼성물산이 중심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거버넌스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삼바 문제나 법률 리스크 제거되기 전까지 안 합니다. 꼭 현대 모비스 볼 것 같아요. 치 떨릴 것 같아요. 바우스에 갇히면서 오히려 삼바가 더 나아요. 왜? 에피스도 상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요새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안 빠져요.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현대건설도 요번에 48,000원까지 갔다가 눌림목 다음 파동이 저는 6, 7만원까지 가는데 그거 원전 중동 수주 이때 아까 했던 끌개가 같이 갈 것 같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제는 방사로 보지 마라. 그냥 사우디 네옴 때 거기에 수소 트램이나 이런 그 연골고리 그리고 현대로템을 디지털 기업 탐방 한번 갔다 오시면 도상으로도 갔다 오세요. 그러면 수소 프로젝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이 현대에서 중고차 사업하거든요. 제가 왜 펫배터리를 여러분들한테 설정해 드렸냐면 2차 전지보다 펫배터리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큰 빅피처가 모빌리티 할 때 갖다 해서 이게 금융입니다. 자동차 사요. 내가 현대차를 전기차를 그러면 보증금 얼마만 내고 사용료 렌트 비슷하게 그러면 배터리를 갈아줘요 계속. 그리고 중고차를 딱 맡으면 지네들이 또 알아서 또 이렇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고 플랫폼의 중심이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UAM인 저는 늦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는데 법 바꿔야죠. 수소차도 법 바꿔야죠. 그럼 국회의원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2년 후 얘기예요. 그것도 색깔이 진짜 어떻게 되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사이는 뭐부터 풀까요? 먼저 한전부지 건물 짓는 것부터 풀겠죠. 그 프로젝트가 어마무시하고 그러면 그거 갈 때 서울에 10개 프로젝트가 동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의도 뭐 왜 지하화라든 이런 것들이 아직도 태동을 안 했고 거기에 대장이 현대건설. 그리고 사우디의 원전 수주라도 하면 또 미국도 이제는 아까 공장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원전 소형 원전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연결된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건설도 보면 현대건설이나 원전 가능한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네. 아파트를 치중하는 건 아직도 못 가는 이유가 차별화가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벌써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클러스터가 또 한번 1년을 지배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시간 가서 다음 클러스터가 이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봇 쪽에 그러니까. 이건 당장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음식점이랑 친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옆에 오면 로봇이 와서 안녕이냐 사진도 같이 찍고 현대백화점 가면 저는 같이 옆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뭐 서빙도 이제는 네.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로보스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그런 거라기보다요. 네. 여기도 인간을 대체하는 수요라고 보십시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인구 고령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자리 에너지. 앞으로 이런 블루칼라 에너지는 저는 좀 그 공상과학같이 소설 쓰게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옛날 제가 젊었을 때 공상과학 영화를 하나 본 건데 아이를 찍는 공장. 오. 거기에는 지도급 아이, 블루칼라 아이를 미리 태생부터 DNA를 조작해서 찍어냅니다. 아우 좀 끔찍하네요. 예. 미래 세대가 그러니까 옛날 공상 영화 보면 미래를 이렇게 참 뭔가 다크하게 우울하게 만들어놔요. 네네. 그런데 그거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구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해서 인간을 공장으로 찍어갖고 생산하면 인구 문제 그러면 이게 결혼의 개념이나 남녀 이런 게 싹 시스템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최근에 그 싸유리 이분 모시고 싸유리 이분도 그러니까 정자은행. 네네네네. 이게 진짜 앞당겨지나? 이제는 결혼하기 싫어. 근데 자식은 갖고 싶어. 남자든 여자든.
이게 아직은 도덕적이나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 후나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서 우리 제가 그 베이비붐 세대인데 저도 10년 지나면 이제 우리도 고령화. 일본이 100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이제 장수하는 국가로 좀 유명하니까 많지 않을까요? 9만 명. 오. 그게 다 비용 아닙니까? 네. 그 밑에는 우리나라가 10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80대 이상의 인구층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작용 반작용으로 그거 냅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청 얘기 나오지. 근데 시장은 그거를 보는 것보다 이거를 개선시키는 에너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로봇입니다. 네. 그러면 로봇에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청소기만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지금 로보티즈 모양 요새 이게 지금 지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상향 에너지예요. 그러네요. 모양이 차트가. 예. 네. 요거보다 조금 나쁘지만 100입니다. 로봇스타. 이것도 이제 하락에서 상승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래. 요거는 약간 미흡하게 거래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아까 보여준 요거는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물줄기를 찾아내는 장이 아닌가. 그럼 단어가 뭐냐? 자율, 인공지능 AI, 로봇,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페이스로 더 가는 겁니다. 그런 장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에는 전 이렇게 샘플링합니다. 한미반도체, 픽셀플러스, DB하이텍, 칩셋. 요새 SNS 텍이 치고 나갑니다. 네. 요새. 그러니까 먼저 전번에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그래프가. 그다음에 SNS 텍을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여기 각도가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치고 나갑니다. 이게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선점을 하고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지수 상관없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현장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노가다로 돌려보고 조사해보고 물 들어오고 이렇게 딱 가보면 매크로보다는 현장에서 지수는 박스로 갇히는데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는 것들을 모아보고 종목만 먼저 모아요. 얘의 공통점이 뭘까 단어를 쭉 하다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성. 아까 얘기한 그러한 국토부에서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수 상관없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요즘에 섹터가 잘 간다 그래서 그 섹터에 속한 종목들이 다 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섹터 안에서도 정말 세분화시켜서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클러스터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물줄기가 혹시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대표님? 저는 그 또 다른 물줄기는 아까 이제 방송 다음에는 뭘까 또 고민을 해봅니다. 네, 요즘에 좀. 예. 거버넌스입니다. 구조조정이고요. 네. 민영화고요. 네. 그러면 나는 공기업들 계열사를 계속 추적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7년이나 그동안 그냥 뭐라 그럴까 최악의 고통을 겪은 그룹만 쳐다봅니다. 네네. 그러면 롯데그룹 나오고요. 코오롱그룹 나오고요. 거기에 거버넌스 종목 체크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 그러면 KT 계열사 종목들, 자회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KTIS, KT 썸마린, 뭐 옛날 KTH가 알파모로 바뀌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럼 이런 것들도 갑자기 매각이거나 인수자 나오거나 뭐 할 때 제2의 YTN 같이 되는 그런 장을 볼 수가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들어가기에는 그렇잖아요. 이슈가 나와야지만 움직이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서 보여주신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IT 쪽에서의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성장성을 보고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중심 종목 트레이딩 감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각도 나오고 거래 들어오는 로봇 관련주나 이런 그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뭐 수소, 건설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하시고 이런 예를 들어서 언제 튈지 모르는 것들은 갖다 해서 적립식 투자입니다. 일정 부분 아니면 뭔가 어느 매매에서 잘 수익금 났어요. 수익금만 계속 쌓아놓다가 보다가 그러다 보면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평균 거래량이 20일 한 50만 주, 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1시간 만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럴 때 들어갈 목돈 작업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예비 현금한 30%는 이렇게 갖고 있으셔야겠죠. 그런 것들은 본인이 맞추셔야 될 겁니다. 네. 미리 그래서 목돈 딱 들어놓고 언제 올라가냐 6개월이나 1년 오면 벌써 그 사이에 아웃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스타일들이 있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네, 그렇죠. 투자 스타일이. 예, 네. 그냥 신경 쓰기 싫고 그냥 사놓고 언제 올라오면 그냥 때리는 이런 거는 또 그냥 목돈 들어가셔도 됐고. 그러니까 본인의 호흡, 본인의 자금 스케줄 이런 거 갖고 정하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FOMC 결과가요. 이 금리 인상은 뭐 당연히 확실하고 얼마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점도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뭐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좀 예상을 해본다면 75bp가 가장 가능성이 지금은 높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은 환호합니까? 예, 환호합니다. 100bp 겁을 줬으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 전략 단순합니다. 파생시장은 어떻게 나오든 변동만 크게 나와라. 그래서 양매수 5대5. 파생은? 예, 네. 옵션은. 그래서 7에서 10포인트 뺐다가 확 또 올라가나.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선물은 상방에 갑니다. 그럼 100bp 하면 망하죠. 그죠? 그럼 10포인트 빠졌을 때 지금 산 거에 2~3배를 더 걸어. 이렇게 분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 오르든 바로 오르든 저는 오른다에 배팅하겠습니다. 왜? 삼성전자 위치가 55,000이니까.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뭐 2,000개나 그러면 이 전략 잘못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는 50포인트 100bp 해도 삼성전자 위치 때문에 빌려다가 때릴 수 있는 위치는 이제는 엔솔, LG와 다른 거 갖고 때려야 하방 변동성이 더 크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려봤자 지수 영향력에서 뺄 수 있는 게 30에서 50. 그러면 2,350에 2,300 살짝 찍고 가고 선물 300을 살짝 분개했다 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땡큐하고 거기서 매수 수량을 더 집어넣을 거고요. 평단 1, 2, 3으로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런 스타일로 옵션은 변동만 크게 나와라. 그래서 한쪽에 한 10배에서 20배 나와라. 그러면 뺐다 올려버린다. 이런 전략으로 갈 거고요. 종목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뭐 50pp하든 75pp하든 지금 하는 종목들 그들만의 리그 가는 종목들 따로 거기서 하는 이렇게 시장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가는 종목들이 사실 따로 있고 요즘같이 종목이 좀 개별 종목장으로 가는 요 시기에는 사실 그 종목들은 그들만의 갈 길을 저는 계속해서, 내년 3월 네. 말까지는 이 패턴이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3월 말까지 제가 전환사채 문제라든지 네.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제재 방향성이라든지 네. 아직도 조사해야 될 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거법을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종목장을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장애 종목들은 그냥 박스 핍니다. 파생시장만 하시는 분들이 신난장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논조로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오늘 또 이승주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전략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